자, 우리 국민들은 3만 원짜리 이상 밥을 공무원이 남에게 대접받으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그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나 고위검사, 대규모 벤처기업인은 이 문제를 놓고 수백억, 수천억 대의 거래가 있었지만 자신은 정서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동영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김정주 회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지인들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는데요. 이 진경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는 정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심경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졌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정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심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달렸다. 마치 왜 그 고등학교 때 폭력 학생한테 왕따 당한 학생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괴로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입장이라는 거네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정서적으로 성폭행,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맞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내가 당했다. 그리고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돈이 뭐 120억, 4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네.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 의미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진경준 검사장 쪽에서 나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내 돈을 뜯어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저 말이 정말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가정이 붙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진경준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동기 동창이라고 하면서도 부당하게 돈을 요구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대법대 86학번 진경준 검사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김정주 회장 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뭐 돈도 주고 주식도 주고 차도 제공하고 비행기 티켓도 주고 휴가 가라고 해주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나는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 그런 건 없나요? 물론 배제할 수가 없죠. 자기의 기업을 지금 넥슨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살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이지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내가 부탁하고 한 게 아니다라고 사전에 차단막을 설치하려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정주 회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가셨던 게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뛰어난 IT 게임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둘씩 나오는 소식 보니까 아니 일본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게 국적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일본으로 본사를 옮겨놨는 넥슨 재팬이라는 법인을 또 하나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놨는데 이 지분이 절대치가 김정주 회장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 넥슨 재팬의 지분이 점차적으로 김정주 회장의 지분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다른 나라의 법인이 오히려 넥슨 재팬의 주식 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그 회사 주식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룩셈부르크 지역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분 구조가 변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넥슨 코리아가 뭐 절대적인 최고의 그 회사고요. 그 이후에 넥슨 재팬, NXC라는 이런 회사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NXC가 일본에 있는 넥슨 재팬을 컨트롤하고 판교에 있는 넥슨 코리아를 컨트롤하는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같은 그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NXC라는 회사의 지분도 줄어들고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 지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넥슨 재팬에 대한 지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넥슨 재팬의 주식을 김정주 회장이 절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 점차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넥슨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본사를 일본으로 옮길 때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 종을 치잖아요. 김정주 회장이 일본에 가서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주주가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죠. 아, 예. 지금 뭐 3%의 주식을 적지 않은 그 비율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네. 개인으로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사람은 혹시 김정주 회장 측으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뭐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제주도로 본사로 옮긴 NXC 지주회사인 그 모습 보셨는데요. 어쨌건 새로운 사람 등장했고, 이 뭐 조세 회피 구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지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큰 회사의 3%를 개인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뭐 네. 김정주 회장이 본인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 쪼개놨을 수도 있고 네. 세간에서 의혹을 갖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뭐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또 편법으로도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넥슨이라는 회사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땅 거래 때문에 넥슨과의 땅 거래 때문에 우병우 수석 얘기로 비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인지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경기도죠. 예, 그 우병우 수석의 처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원 일대의 그 근방에 유명한 네.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그 골프장 인근에 그 여러 가지 농지들이 있는데 네. 우수석 처가 쪽에서 네. 그 땅을 사들인 겁니다.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들였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자,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땅을 샀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다. 저 일대가 뭐 수원 도심에서 대단히 가깝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에 실제로는 거래가 되는데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못한 가격에 저렇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거래는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 요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인터넷에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공개 명단에서 제외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공시지가 이 거래가 이제 뭐 하나, 둘, 넷의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중에 한 덩어리를 팔았는데 공시지가는 7억 7천, 거래가는 7억 4천. 혹시 다운 계약서를 썼거나 뭐 굉장히 싸게 팔았거나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토지도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해당 그 골프장 주변의 그런 시세들을 볼 때 좀 낮은 가격에 이례적으로 판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해당 골프장이 그 이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부동산에다가 네. 근저당권을 지금 설정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근저당 권자인데요. 즉 이모 씨가 해당 골프장을 골프장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네 필지 토지 중에 하나를 매각해서 돈이 생겼으면 돈을 빚을 갚고 근저당을 푸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전히 근저당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과연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그 뭔가 명의를 빌려줘서 서로 짜고 한 것인지 정말로 그 부동산 매매도 실질적으로 남남끼리 있었던 것이고 근저당권도 남남끼리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앞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 일가에게 팔았다. 너무 싼 것 같다는 것 때문인데요. 어쨌건 우병우 수석 오늘 이제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것들이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병우 수석의 불법 일탈을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둘씩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